제가 오늘 또 영화 한 편 또 때리고 왔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영화들을 쭉 봤는데 아침바다 갈매기는, 정순,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지막 딸에 대하여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때리고 온 영화, 이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딸에 대하여는 말이죠,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서 들어봤냐, 바로 작년이죠. 작년 말에 제가 올해의 베스트 워스트 영화를 쭉 뽑았고 그 중에서 이제 추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뽑았었는데 그때 배우 박정민 씨가 또 추천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딸에 대해는 지금 OTT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넷플릭스하고 티빙을 구독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무료로 볼 수가 있다. 자, 딸에 대하여입니다. 감독은 이미란 감독님이시고요. 상영 시간은 105분. 105분이면 사실 뭐 1시간 40분 정도. 예, 그렇게 길진 않아요. 12세 관람가다.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이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 있어. 딸이 한 명. 따로 살고 있어. 딸이 따로 살고 있는데 딸이 지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제 집주인하고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디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대출 좀 받아달라. 집을 담보로.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낡은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거든. 그 대출 받아서 자기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알아봤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럴 거면 그냥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혼자 사지 않아.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 엄마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딸이 데리고 온 친구가 여자예요. 동성 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 이 셋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고, 이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 거기에 이 어머니가 전담으로 이제 간병을 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고 좀 그래, 몸이 안 좋아. 근데 이분은 원래 엄청난 자산가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요양원에 후원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원에서도 이분한테 되게 잘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후원도 끊겨.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도 이 할머니를 이제 점점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이제 막 기저귀나 이런 거를 많이 가져가니까 갑자기 그 담당자가 아니 비품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본인만 막 이런 식으로 좀 차가워져. 그러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지. 이제 후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요양원에서의 벌어지는 일, 그리고 집에 와서는 동거인 딸과 함께 온 이 불편한 동거, 이 두 파트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따로따로는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지.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딸이 자기 동성 애인을 들이면서 이 세 명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이게 바로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 중년 여성,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그 배우의 바로 오미네님. 오미네님은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 엄마, 애순이 시어머니 오미네 씨가 여기서 주연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간병인, 자기가 간병을 하는 그 할머니 역할의 허진이라는 또 여배우, 얼굴 보시면 다들 알아요. 허진이라는 배우가 여기서 약간의 좀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 역할을 소화를 하셨고, 그리고 딸의 임세미 씨. 임세미 씨는 여러분 최악의 악, 그 주인공의 와이프. 그럼 딸의 동성 애인 하윤경 씨, 우영우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 다 아는 배우들이죠. 그리고 여기 또 배우진 중에 그 간병인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요양원에 같이 일하는 간병인 그 아주머니들이 계신데 거기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이모님 한 분도 나오시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2에 양동근 어머니로 나오시는 배우분도 여기 딸에 대하여 그 간병인으로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그 감초 같은 역할을 또 소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신다. 다 아는 배우들이죠. 특히 뭐 오미네님은 아마 작년에 봤으면 좀 몰랐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어쨌든 작년에 그래도 이분이 오미네님이 영화 되게 많이 출연하셨거든. 드라마나 돌풍에서도 나오시고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워낙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오히려 더 좀 익숙한 그림이 있죠.
자, 영화 어땠냐?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만 들으면 어쨌든 이게 동성의 어떤 연애? 이런 게 어쨌든 담겨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내용만 들으면. 근데 거기에 포커싱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묘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영화가 아니야.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사실 동성 연애라는 게 없지 않잖아. 현실에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담아냈다 정도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영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 보시면 전혀 뭐 그런 느낌은 안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제 지금 초반에 줄거리만 듣고 난 싫어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이건 미리 깔아두고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영화 4편을 봤잖아요. 딸에 대하여, 아침바다 갈매기는, 정순, 그다음에 해야 할 일.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괜찮았어요. 딸에 대하여가. 일단은 여기 오미네 씨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많았나? 여기서는 또 전혀 달라. 폭삭 속았을 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간병인 일할 때는 너무 헌신적이고 그러다가도 집에 오면 또 딸한테는 엄격하고 하지만 중간중간 그 감정이 섞인 그 연기 너무 좋아요. 오미네 배우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이게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거야. 간병인 일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사실은 내가 되게 잘해주지만 지금 늙고 병들어서 가족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해도 결국에는 내가 아니면 챙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주변에서도 그래. 야 네가 무슨 가족도 아닌데 이 할머니 왜 이렇게 챙기냐고. 네가 뭐 가족이야? 막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혹시 이 할머니한테 뭐 받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들어. 근데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 헌신적으로 하냐면 딸이 동성애 연애를 해요. 그리고 나도 어쨌든 지금 남편이 없어. 혼자야. 그러니까 투영이 되는 거야. 이제 내 딸이 어쨌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법적으로. 그럼 늙으면 혼자잖아. 거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는 거야. 혼자 남겨졌을 때 저렇게 되면 어쩌지? 딸이 계속 걱정되는 거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계속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를 계속 자기 엄마처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당신네 엄마도 이렇게 대우할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딸한테도 너 늙고 병들면은 누가 돌봐주냐고. 아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누가 돌봐주냐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오미네 씨의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은 어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느낌은 아니잖아. 사실 보편적인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 감정이 예를 들면 뭐 동성애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되게 섬세한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의 연기가 되게 중요한데 설득력 있고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여성 감독님이시잖아요. 연출이 내가 보기에는 투박하지 않고 되게 섬세해요. 이 감성이 되게 섬세해.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성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딱 봐도 되게 섬세한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같이 이제 동성으로 온 여자 있죠. 딸이랑 같이 들어온 여자. 이 여자애가 차라리 졸라 나쁘거나 어디 발랑 까졌거나 쓰레기면은 엄마도 그냥 뭐 할 텐데 또 애가 싹싹하고 착해. 그리고 오히려 더 내 딸 같아. 더 챙기고 자기 딸보다 나를 더 챙기고 나한테 더 잘하고 오히려 딸도 내가 엄마인데 엄마인 나보다 딸을 더 챙겨.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어쨌든 근데 얘가 좋은 애인 건 알아. 근데 계속 그게 남는 거야.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어. 법적으로. 그리고 자식도 낳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계속 니네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다. 따로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은 거기서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 왜 같이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같이 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결혼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근데 되게 슬프진 않아. 뭐 되게 심파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서서히 발전을 하냐면 점점 이제 이 어머니도 좀 이제 스포를 할까요? 스포를 안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 뒤에 가면 조금만 이제 스포를 하자면 결국 그 할머니가 쫓겨나 되게 안 좋은 요양원으로 가. 근데 이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간병인 일도 그만둬. 이제 거기서 쫓겨난 할머니를 찾아가요.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하냐면 데려와요. 자기 집에서 돌봐. 이 할머니를. 친할머니도 아니야. 자기 엄마도 아니야. 근데 데려와.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집에 4명이 사는 거야. 이 할머니, 엄마, 딸, 애인 4명이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또 킥이냐면 딸의 애인이 할머니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마치 자기 친할머니처럼 너무 잘 돌봐. 자기보다 더. 거기서 이제 어머니도 서서히 이제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뭐 동성애도 들어가 있고 사실 그리고 뭐 요양원 시스템의 어떤 문제도 좀 담고 있어요. 그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딱 보면 느껴져. 아, 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조금 그렇구나.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가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저평가된 영화로 대가족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대가족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핏줄로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미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이란 게 꼭 내가 배불러서 낳고 내 핏줄로 연결돼 있어야 가족이 아니다. 어쨌든 좀 생각을 넓혀보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구나. 꼭 뭔가 핏줄로만 연결돼 있다고 가족이야? 가족 중에서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는 것처럼. 근데 대가족은 그걸 코믹적인 요소? 좀 재밌는 요소로 저는 잘 그걸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보신 분들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근데 좀 사실적으로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나중 되면 진짜 이 4명이 그냥 가족 같아. 할머니, 엄마, 그냥 딸 둘 이런 느낌이야. 정말로. 그래서 뭔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딸과 어머니의 뭔가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좀 확장을 시켜서 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는 그걸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는 아니지. 근데 이제 딸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어머니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나중 되면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요. 결국 집에 계시다가 이 구성원들의 어떤 보살핌을 받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야. 근데 상주의 이름을 누가 올릴까요 하니까 이 2명이 딸하고 딸 애인이 본인들이 상주하겠다고 해서 이 2명이 이제 상주를 하고 상갓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막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지켜봐요. 그러면서 아마 어머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없더라도 우리 딸이 저 애와 함께 주변에 꼭 핏줄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버팀목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고 저도 뭔가 이것저것 조금 생각이 좀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찌 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뭐 단편적인 감정들이 아니야. 이게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안에 영화에서 담겨져 있는데 어찌 보면 관객에게 그게 잘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한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이 나온 배우분들 특히나 오미네 배우의 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서 아주 잘 그게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영화 좋게 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뭘 가르치려거나 뭐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삶도 있다. 그냥 이런 가족의 형태도 있다. 뭐 그런 거를 그냥 차분하게 잘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 따님 2명 임세미 씨랑 하윤경 씨도 정말 잘 연기하셨고 요양원에 좀 밉상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팀장님, 그러니까 회사 생각하는 그 비품 좀 그만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여자 막 세탁기 돌리고 있으니까 아니 개인 세탁을 왜 여기서 하냐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연기 너무 잘해. 그 밉상 캐릭터를. 좀 좋았습니다. 이 원작 소설이 있어요. 2017년에 나온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걸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뭐 조금 아쉬운 점을 말한다면 이 오미네 배우가 오히려 최우수 연기상 여자 부분에 올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순이라는 영화로 김군순 배우가 올라가 있지만 왜냐면 영화 쪽이 살짝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 근데 저는 이번에 독립영화 쭉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우리나라 배우들 연기 잘한다. 좋은 영화 많구나.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는 게 물론
제가 뭐 상업 영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업 영화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지. 근데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종합 예술이잖아, 영화가. 물론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좀 내가 푹 빠져서 생각할 거리도 있고 여운도 남고 그런 어떤 것도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티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S로 가겠습니다. 딸에 대하여. S가 맞네,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독립영화 4편 후기 다 남겼고요. 이 이후에는 제가 백상예술대상 후보 예측을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자식 이거 이제 막 독립영화까지 보면서 막 거들먹거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백상예술대상 수상 예측을 좀 하고 싶은데 안 보고 수상 예측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마침 또 영화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미 OTT로 나와 있으니까 이미 영화관에서는 보기 어렵고, 모르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영화가 대중적으로 되게 성공한 영화들은 아니잖아. 독립 영화가 사실 힘들고. 근데 영화가 좋으니까, 물론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나도 백상 예측하는 김에 이거 후기 남겨서 또 영화 좋아하시거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할 거리 던져주는 영화들 한번 보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조만간에는 이제 백상예술대상 후보 한번 예측해 볼게요. 어렵네요. 근데 제가 한번 쓱 봤는데 쉽지 않아. 몇몇 부분 되게 쉬운데 몇몇 부분에서는 좀 빡세더라고요. 전 이상이고요. 딸에 대하여 S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